여러분, 한 달 전쯤 받으셨던 문자 기억하시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미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 3,300만 명의 정보가 털렸다는 소식, 그리고 쿠팡이 보상책으로 쿠폰 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겨우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금액이 적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5만 원이 사실은 여러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로금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쿠팡이라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교한 마케팅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튼튼한 서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현실은 퇴사한 직원의 버려진 열쇠 하나에 3천만 명의 삶이 통째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그 대가로 이용권 뭉치를 내밀며 이걸로 쇼핑 한 번 더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샜다는 사실보다 더 기묘한 건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기업의 차가운 경제적 계산법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사건의 이면, 즉 쿠팡이 왜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이용권을 클릭하는 순간 당신이 포기하게 되는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지극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2025년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배송 요청 사항, 즉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시작점은 퇴사한 직원의 인증키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쿠팡은 그동안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에는 수조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와 보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기업은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한 곳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배송 차량을 늘리고 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즉각적인 매출로 이어지지만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매몰 비용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속도의 쿠팡이 신뢰의 가치를 비용 효율성 뒤로 미뤄두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사고 이후의 행보입니다. 쿠팡은 1조 6,8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 총액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함정은 바로 이용권이라는 형태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앱에 도착한 그 5만 원의 상세 내역을 뜯어보겠습니다. 보상안은 크게 4가지 이용권으로 나뉩니다. 로켓 배송 전용 5,000원, 쿠팡 이츠 5,000원, 그리고 쿠팡 트래블 2만 원과 명품 브랜드 2만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쿠팡의 철저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로켓 배송과 배달 서비스에는 전체 보상액의 단 5분의 1인 만원만을 할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영역은 이미 고객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큰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쿠팡에서 휴지를 사고 음식을 시킬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4만 원이 집중된 여행과 명품 카테고리는 쿠팡이 사활을 걸고 키우려는 신규 사업 분야입니다. 평소 생필품만 사던 고객들에게 2만 원짜리 할인권을 쥐어주며 이번 기회에 우리 플랫폼에서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락인 효과, 즉 가두리 전략입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를 낸 기업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마이너스 비용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피해 보상을 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영리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왜 굳이 현금이 아닌 이런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쿠팡의 재무제표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5년 3분기까지 약 3,8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300만 명에게 현금 5만 원씩을 준다면 그 액수는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쿠팡이 1년 내내 벌어들인 돈의 4배를 상회하는 거액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쿠팡의 현금 흐름은 즉시 마비되었을 것이고, 이는 주가 폭락과 경영권 위기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용권 방식은 재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용권은 고객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게다가 이용권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보상안의 이용권 사용률은 통계적으로 5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즉, 겉으로는 1조 6천억 원을 보상한다고 발표하여 사회적 비난을 잠재우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지만 실제 장부상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 절반 이하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용권을 쓰기 위해 고객들이 추가로 결제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쿠팡은 오히려 이번 사고를 통해 막대한 매출 신장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2만 원 할인권을 쓰기 위해 5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을 결제하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쿠팡의 거래액지 MV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불길을 마케팅의 연료로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의 냉혹한 생존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은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이용권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향후 진행될 민사상 집단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이 제공한 보상안을 받아들여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합의했다는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나중에 유출된 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같은 구체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이용권을 사용한 고객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의 모든 구매 이력과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관리에 실패했을 때 지는 책임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고도화하는 비용보다 사고 후 이용권 몇 장으로 수습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5만 원은 여러분의 권리를 사들이기 위해 기업이 책정한 합의금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이 정도 금액과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는 우리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쿠팡의 연간 매출 규모를 대입해보면 조 단위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업이 보상안을 내놓을 때 자사 서비스 이용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보상이나 전문적인 신용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그 사고를 이용해 자기들의 서비스를 더 이용하라고 권유하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가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우리는 왜 글로벌 기준보다 낮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이를 묵인하고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나라가 왜 지금은 기업의 과실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로 변질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의 5만 원 보상안은 결코 단순한 사과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적 위기를 회피하려는 경영진의 전략이자 고객을 영구적으로 가두려는 마케팅의 산물이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법무팀의 계산이 깔린 결과물입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그에 매겨진 5만 원이라는 가격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5만 원 할인권에 만족하며 다시 로켓 배송의 편리함 속으로 침잠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요구하며 더 강력한 보안 체계와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할 것인지 말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침묵할 때 가장 과감해지고 고객이 깨어있을 때 가장 정직해집니다. 오늘 분석한 이 차가운 경제적 진실이 여러분이 앞으로 쿠팡갭을 켤 때, 혹은 보상한 동의 버튼을 누를 때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만드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리함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가 우리의 삶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달콤함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요약실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쿠팡의 이번 보상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